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어느새 2020년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12월도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아쉬운 거는요. 내년이 되면은요. 우리에게 정말 유리하고 좋은 보장이 축소되거나 판매가 종료되는 상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 라이플 A 강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보험 점검 시간 마련해왔습니다. 오늘 가족 전체 보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트마플랜 ABC 시간에는 꼭 챙겨야 될 2대 질환이라는 주제로 그 무엇보다 제대로 가입이 필요한 2대 질환 보험을 사례들을 통해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12월 올해 그냥 보내지 마시고 보험플랜 119와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보험 고민 확실하게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이제 정말 연말 분위기가 나고 하니까 우리가 아플 때를 대비한 보험, 그리고 내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내년이면은 정말 내게 좋은 꿀 보험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지 김정덕 전문가님과 그 방법 확인해 보시죠. 네, 올 2020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뒤죽박죽된 생활이었고 또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두려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2020년도가 벌써 다 지나가고 또 12월 달 중에서도 벌써 반이나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회사는 굉장히 북새통이에요. 북새통이고 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바쁩니다. 그만큼 보험회사가 이제 올 마감 때 판매 종료되는 상품도 있다 합니다. 이 판매 종료되는 게 과연 뭘까요? 판매 종료되는 상품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보험 상품 자체가 굉장히 개떡 같다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면 보험 상품이 굉장히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이다라는 경우에 이렇게 판매 종료가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객에게 이로운 보험이어서 이제 판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보름 안에 놓치지 않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축소 예정이다. 축소 예정은 뭐예요?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축소하는 거고 보장을 줄이는 거겠죠. 그래서 축소되는 또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종료되거나 축소되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 보험 점검 하는데 나만은 피해갔으면 하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내가 그동안 보험 준비를 잘했지만 있는 보험에 하나 더 추가해도 손색이 없는 아니면 내가 보험이 너무 없었을 때 굉장히 놓치기 아까운 그런 알짜배기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월 이후에는 굉장히 변화가 생겨요. 1월 1일부터 변화가 생기는데 아직 당장은 급하지 않죠. 이제 실손보험이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된다고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실손보험은 바로 1월 1일부터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동안 나왔던 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이게 4세대 실손이 뭐냐 하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1세대는 어떤 거였을까요? 입원 기준으로 보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100% 다 해주는 게 바로 1세대 보험이에요. 1세대 보험. 그리고 이제 또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걱정됐기 때문에 그다음 바뀐 게 바로 2세대인데 2세대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90%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하고 바뀐 거예요. 그죠? 그리고 3세대 실손은 어떻게 해요? 3세대 실손은 본인 부담금, 입원했을 때 비급여가 본인 부담금이 20%.
까지 늘었죠. 그래서 입원했을 때 비급여가 80%인데 여기 어떻게 해요? 특약이 3개가 따로 빠졌어요. 어떤 특약이 빠졌냐? 비급여, 체해 충격파, 도수 치료 아니면 MRI라든가 어떤 주사 치료 이렇게 특약이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많은 병원들이 이 실손 보험을 토대로 해서 너무나 지나친 과잉 진료를 하더라. 그래서 보험회사의 손해일이 굉장히 많고 반면에 고객들이 그 인상된 보험료에 폭탄을 다 맞고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4세대 보험이 출시가 됩니다. 4세대 보험 출시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우리 3세대까지는 현재 갖고 있는 3세대까지는 괜찮아요. 왜요? 1, 2세대 때 실손 보험은 어떻게 해요? 처음 가입하면서 보험 만기 때까지 내 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3세대 실손은 15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가 칼자루를 쥐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4세대는 어떻게 해요? 15년에서 5년으로 바뀝니다. 5년으로 바뀌고 본인 부담금도 더 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존에 너무 보험료 인상이 되는 좋은 실손 보험을 갖고 있지만 내가 너무 건강해. 근데 보험료가 너무 인상되는 게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3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4세대 실손 출시되기 전까지는 아직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1월 1일부터는 이제 판매가 종료되는 게 바로 무해지 보험이에요. 무해지 보험. 가성비도 좋고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지만 왜 판매가 종료되겠어요? 내가 잘 알고 준비를 하면 굉장히 나한테 좋은 보험이에요. 왜? 보험료가 20, 30%씩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보험이지만 무해지죠, 무해지. 무해지라는 건 뭐예요? 납입 기간 안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 다만 납입 기간이 끝나면 환급률이 굉장히 원금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무해지 보험은 고객님들이 고객님 자신한테 이로운 것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납입 기간이 끝나면 거의 저축성이야. 환급률이 굉장히 높아. 이렇게 해서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또 무해지 보험이에요. 근데 무해지 보험인데 20년 안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고객님들은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 10년, 15년 넣다가 내가 부득이하게 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보험료가 납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환급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우려되는 상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해지 상품이 2년 반 정도 출시가 됐는데 굉장히 길게 온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드디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월 1일부터는 이 무해지 상품이 굉장히 종료가 돼요. 그래서 요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준비하실 분들은 이 시간 또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사암이라든가 이대지담 이게 축소가 됐죠. 축소가 된다는 건 뭐예요?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린다는 거, 금액을 내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대질환이라든가 유사암에 대해서 어떻게 축소되는지 그거 한번 내용 같이 보고요. 자,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게 굉장히 생소한 치료죠. 요거는 A 보험사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6개월 동안 본인 회사에서만 계속 판매가 됐다가 일부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일부 같이 판매를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개념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사가 이 담보를 다 탑재를 안 해요. 그래서 탑재되어 있는 보험사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직은 손해율이 입증이 되지 않아서 갱신으로만 판매되고 있지만 갱신으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사가 어떻게 해요? 이 담보를 다 탑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해율이 우려되는 그런 담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담보도 어떻게 된다? 인상 예정이다. 올리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치료 담보가 안보험이 아무리 있어도 이런 담보가 없으신 분들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또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보험이에요. 자녀보험. 자녀보험은 현재 굉장히 좋죠. 예전에 어린이 보험에 비해서 지금의 이 어린이 보험이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납입면제 때문에 그렇죠. 납입면제. 보장의 폭이 발병률이 높은 담보로 납입면제가 되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장점. 그런데 이 자녀보험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어린이 자녀분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죠. 30세까지. 그러면 군대 갔다 오거나 아니면 사회초년생 아니면 20대 중후반에 있는 자녀분들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 자녀보험 굉장히 리모델링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굉장히 강점은 납입면제라고 했어요. 방금. 자, 유사암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거요? 발병률이 높은 뇌졸중보다 100% 보장이 되는 뇌혈관 진단비라든가 아니면 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넘어서 100% 되는 허혈성 심장 질환에도 납입 면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 자녀보험은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보는데 만약에 30살 자녀분이 20년 납입 100세 보장을 가입을 하고 나서 5년 있다 뭐 제자리암이라든가 아니면 뭐 협심증 어떤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험료는 안 내고 100세까지 보장을 봅니다. 그래서 성인보험에서는 납입면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모든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납입면제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가 이것도 굉장히 손해일이 우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자녀보험에서도 유사암이라든가 이대 질환을 성인처럼 똑같이 납입면제를 바꾸겠다. 이렇게 축소되겠다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에 태아보험으로 준비하셨던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셨던 납입면제 기능이라든가 어떤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5월 12월 안까지 마지막 기회에 놓치지 않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유사암 그러죠. 자, 유사암이 뭘까요? 보험회사가 만들어낸 용어죠. 암과 유사한 거예요. 암이라고 보기에도 애매모호한 걸 우린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이 유사암은 어떤 거예요? 발병률이 굉장히 높지만 반면에 완치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유사암 하면 굉장히 손해율이 걱정되는 담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유사암이 내가 암보험을 가입하면 그 암보험 1,000만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유사암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암보험 1,000만 원을 가입하면 1,000만 원에 10 내지 20%만 지급이 된다라고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게 바로 이 유사암의 담보죠. 그런데 2년 전부터 어떻게 해요? 유사암이 일반암 진단비에서 따로 분리가 돼서 유사암 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10% 내지 20% 받던 게 1,000만 원 받고 2,000만 원 받고 3,000만 원 받고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사암도 어떻게 이제는 축소하겠다. 왜? 발병률이 높고 손해율이 높으니까 보험사는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사암에는 뭐가 있어요? 갑상선암. 국민건강검진에서 가장 검진을 요해서 나오는 게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런 암들은 요즘은 다 종합검진이나 조기검진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이런 제자리암이나 경계성이 뭐예요? 제자리. 이제 막 암세포가 생겼는데 꼬물꼬물 활동을 안 하는 굉장히 착한 암이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암자리가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냥 종양이에요. 종양인데 애매모호한 거죠. 암으로도 보기에도 애매하지만 암이 아닌 걸로 보기에도 애매모호한 거. 바로 경계에 있다 해서 이 경계성 종양. 그리고 피부암은 뭐예요? 그냥 눈으로 보여져요. 얼굴이나 팔이나 이런 쪽에 종기가 하나 생겼는데 피부과 가서 치료받다가 안 돼서 큰 병원 가면 이게 뭐다? 피부암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 유사암은 이제는 필수적으로 챙겨가야 된다. 왜? 그만큼 조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유사암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보통 이제 암보험 얼마 가입하고 있냐 여쭤보면은 대충 3천, 5천 얼마 정도 있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증권을 봤더니 보험이 2개 들어져 있더라고요. 2개 들어져 있는데 하나는 3천만 원, 하나는 2천만 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사암의 한도가 얼마 정도 나오나 봤더니 하나 보험에서 3천만 원 들어있고 또 한 보험에서 2천만 원 들어있는데 3천만 원짜리에서는 20%가 나오고 2천만 원짜리는 10%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3천만 원 내가 암보험 갖고 있어도 여기서는 이 유사암으로는 600만 원. 2천만 원짜리에서 얼마나요? 10% 200만 원. 그러면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분명히 유사암이긴 유사암이지만 암이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인 암인데 내가 5천만 원짜리 암보험을 갖고 있어도 유사암으로는 1,000만 원 미만의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유사암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이런 질환에서 어떻게 해요? 자녀보험에서 납입면제가 된다. 뇌혈관 질환에서 납입면제되고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납입면제된다. 그래서 올해 12월 가기 전에는 어린이 보험이 됐든 아니면 유사암의 폭을 조금 갖고 가실 분들은 이 12월 달을 넘기지 마시고 꼭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표적 항암 치료.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신개념 항암제예요. 신개념 항암제.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간호사가 먼저 물어봐요. 실손보험이 있냐고 먼저 물어보죠. 왜 물어볼까요?
바로 비급여 치료를 하기 위해서 물어봐요. 비급여 치료에는 뭐가 있어요? 자, 실손보험의 인상에 폭탄이 되는 거, 도수 치료 있죠, 체충격파 있죠. 자, 고객님들은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치료를 계속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파서 갈 때는 한두 번은 받지만 계속 내 돈이 나가면 두세 번 이상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수 치료다, 체충격파다, 실손보험에서 다 보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굉장히 횟수를 많이 권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제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실손보험이 있냐고 묻지만 우리가 암 진단 받아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뵈면 의사 선생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실손보험 있냐고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뭘 물어보시냐면 암보험 있냐고 물어봐요. 암보험 있냐고. 참 아이러니하죠. 왜? 암보험 많이 들었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암 진단 받으면 산정특례 적용받아서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요즘 치료비 얼마 들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반만 맞아요. 반만. 자, 암은 운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왜? 나라에서 다 해주는 치료로 완치될 때까지 받으려면 내가 운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암 진단 받았을 때 운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왜? 이런 신개념 항암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국립암센터에서 최근 5년 동안 암 환자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암 환자 10명 중에서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3명도 안 되더라 하는 게 통계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암보험 있냐고 묻는 거는 우리가 실손보험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신개념 항암제는 입원해서 치료 안 받죠. 통원 치료예요. 근데 우리가 실손보험 갖고 있는 거는 통원 한도가 대부분 20-3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결론은 어떤 거다? 암은 돈이다. 암은 돈이다. 암은 돈. 아니면 나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이런 신개념 치료를 받게 되면 뭐가 든다? 돈이 든다 그랬어요. 이 돈은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제일 걱정되고 한 게 물어보는 게 암보험 있느냐? 암보험 있다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도 안심이 되고 환자도 이렇게 안심이 되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치료를 받을 때는 그렇죠. 나의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면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이런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데 이런 치료를 받으면 호전이 된다는데 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암보험을 많이 들었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 걱정은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 집을 팔아야 되고 전세 자금을 빼야 되고 그걸로 치료 비용을 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발전된 의료기술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온다? 항암 치료 때문에 메디컬 포라는 말도 나옵니다. 신조어죠. 집 팔아서 치료받는다. 왜? 나라에서 다 해준다는데 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까요? 안 돼. 비급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말기암 환자도 20-30%가 암 성장 정지나 치료할 수 있다. 한 달에 비용이 800에서 900만 원 정도 든다. 자,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치료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평균 암 치료, 항암 치료비가 400만 원 돈을 들어요. 그러면 보통 이게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받는다고 하는데 1년 치료한다고 해도 훌쩍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치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에 뭐가 들어갈까요? 암이 들어가죠. 암. 사망 원인 1위에 암이 들어가요. 암이 들어가는 건 뭘까요? 왜 이렇게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암은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비용의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암 환자 1위를 지키고 있다. 암 사망률. 그래서 이렇게 통계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 굉장히 여유 있고 포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무해지가 내년에 중지된다고 그랬죠. 판매 중지가 돼요. 자, 얼마나 무해지하고 표준형하고 담보 차이가 나는지 40세 남자 기준으로 20년 납으로 한번 보험료 암 진단비 1,000만 원만 놓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반암 1,000만 원에 유사암 1,000만 원. 모든 암이 다 해당이 되겠죠. 1,000만 원 했을 때 40세 남성분 20년 납에 90세 만기했을 때 표준형은 우리 기존에 들었던 그런 스타일이죠. 뭐 3년, 5년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한금 조금 나오는 거. 이게 바로 표준형이에요. 이랬을 때 1,000만 원 기준했을 때 18,000원 나옵니다. 그런데 무해지
1월 1일에 없어진다는 무해지로 했을 때 13,200원. 보험료 일반암 1,000만 원 기준 했을 때도 이렇게 5,000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무해지 상품 안에 암 진단 넣죠, 뇌질환 넣죠, 심장 질환 넣죠, 수술 특약 넣죠. 담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보험료 차이가 훨씬 더 많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가입하면 고객님에게는 굉장히 가성비 좋고 굉장히 좋은 보험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납입기간 안에 해지할 때 해지환급이 없는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보험회사가 판매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을 점검받거나 아니면 내년에 준비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좀 더 가성비 좋게 저렴하게 보험 준비하실 분들은 이 무해지 상품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자, 방금 전에 신개념 항암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거 탑재해서 보험료 한번 산출해봤습니다. 물론 똑같이 40세 남성분, 여성분 기준으로 했어요. 자, 일반암 3,000만 원 넣습니다. 일반암 3,000원. 위암, 자궁암, 아니면 전립선, 방광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암에 3,000만 원, 진단받으면 3,000만 원이고요. 만약에 제자리암이라든가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 진단 받게 되면 1,000만 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수술비도 넣었어요. 수술비. 암 수술비 넣었죠. 그리고 항암 치료 넣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4천만 원 정도 그냥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이게 신개념 항암 치료제예요. 자, 입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통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일반 암 진단 받고 3천만 원만 받았지만 치료 중에 이거 표적 치료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식약처 허가 나면 어떻게 해요? 추가로? 입원하지 않아도 추가로 4천만 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내가 암 진단 받아도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이 보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치료비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환자 입원하면 20만 원 추가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후유장애 3%부터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질병 후유장애까지는 못 가져가더라도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주는 거 1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망과 후유장애 1억까지 준비해요. 이렇게 준비했을 때 40세 남성분 얼마 나올까요? 2만 원 나옵니다. 2만 원. 2만 808원. 굉장히 저렴하죠. 요거는 20년 갱신이에요.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는. 그리고 여성분은 2만 4천 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기존에 암보험 정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진단비가 현실에 맞게 조금 적죠. 적을 때 어떻게 해요? 있는 거에 또 하나 추가할 수 저렴하게 준비해서 가질 수 있는 보험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거. 이거 기회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뭐가 올라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손해율이 입증되지 않아서 각 보험사가 다 갖고 있지 않는 담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담보 하나 탑재해서 가져가시는 거 그거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 드려봐요. 그리고 지금 12월 달이니까 굉장히 건강검진들 예년 같으면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분산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하면 항상 재검 나오는 게 있어요. 재검 나온 것 중에 다시 그 반 이상 확률이 뭐다? 혈압과 당뇨 판정을 받는다. 그죠? 혈압과 당뇨 판정 이렇게 받아요. 근데 혈압과 당뇨는 어떤 질환이에요? 기저질환이에요. 기저질환. 기저질환인데 이 기저질환 요즘 들어 굉장히 많이 듣죠. 기저질환 뭐예요? 이미 깔고 가는 질환이에요. 깔고 가는 밑바탕에 어떤 원인이나 밑바탕이 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기저질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저질환은 혈압과 당뇨를 얘기하는 거예요. 혈압과 당뇨. 이 혈압과 당뇨는 순환계 질환이죠. 모든 혈관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압 관리나 당뇨 관리를 하지 않으면 뇌나 심장 쪽에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올해 코로나 환자 중에서도 고령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그 대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혈관 질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때는 어떻게 해요? 3만3이라는 말이 새로 생겼어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다. 이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요? 1급 발암 물질이지만 호흡기나 혈관 질환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암보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암보험하고 이대 질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혈압이나 당뇨 관리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장 범위를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증권을 봤더니 뇌출혈 진단비로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뇌졸중 진단비 된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0% 보장되는 뇌혈관 진단비가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뇌혈관 진단비도 이렇게 굉장히 준비를 했었어요.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혈관이 막히는 거, 이게 뇌출혈, 뇌경색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증 질환입니다. 굉장히 후유 장애를 동반한 하반신 마비라든가 언어 장애, 아니면 음식물 섭취 모든 거를 혼자 할 수가 없는 중증 질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장을 준비할 때 조기 발견이 되고 조기에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경증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뇌출혈, 뇌졸중을 벗어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이렇게 준비를 많이 도와드렸었어요. 그렇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증권 보면 대부분이 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있었잖아요. 급성 심근경색, 심장이 90% 이상 산소가 들어가는 게 막혀서 심정지가 오는 게 급성 심근경색.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해요? 중증 질환이죠. 그래서 심장이 갑자기 막히는 것보다 어떻게 서서히 막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경증에도 보상이 되는 거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는 허혈성 심장 질환 권해서 허혈성 심장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 다 하고 봤더니 어머 여기에도 또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 부족한 거예요? 심방세동의 뭐 부정맥 아니면 기타 심장 부정맥 아니면 심부전 이런 게 봤더니 심사평가원에 봤더니 어떻게 해요? 심장 질환의 반에 가까운 50%에 육박해서 가까운 게 허혈성 심장 외에 심장 질환이 있다더라. 그게 뭐냐? 부정맥이다, 심부전이다, 아니면 기타 심장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그동안 굉장히 폭넓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반에 가까운 게 보장되지 않는 질환으로 갖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보장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담보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인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암이었어요. 암이었지만 2위가 뭐가 올랐다? 심장이 올라왔어요. 원래는 심장이 3위에 있었는데 2위로 올라왔어요. 심장 질환이. 왜? 심장 질환은 급성, 딱 심장이 정지되는 거죠. 뭐 아니면 도였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 그러다 보니까 심장은 어떻게 해요? 사망률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 다음으로 심장은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뇌 쪽 질환이 어떻게 해요? 2위였는데 4위로 밀려났어요. 그만큼 사망하는 확률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뇌 쪽 질환은 어떻게 해요? 후유장애가 내 몸에 남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다. 사망률은 낮아지고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암 다음으로 심장과 뇌는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자, 담보 한번 볼게요. 자, 뇌혈관, 심뇌혈관 장애인 등록. 이거는 뭐냐면 심장이나 뇌혈관 외에도 총 15개 질환이 있습니다. 이 15개 질환에는 급성 심근경색도 있고 뇌출혈 도 있고 뇌경색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뇌전증 장애도 있고 아니면 호흡기 계통의 장애도 있습니다. 아니면 심장에 대한 장애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15가지 질환 중에 내가 해당이 돼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됐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 어떻게 해요? 10년을 주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심장 1년에 저기 주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심해졌어. 나는 절대 행동을 혼자 할 수 없어. 100% 타인한테 의존을 해서 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추가로 또 1,0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씩 또 10년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뇌나 심장에는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장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담보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할 수가 있고 자 뇌혈관과 심혈관 진단비 추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뇌혈관 질환은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보장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아까 허혈성 심장 질환이 아니라 뭘로 들어갔다? 심혈관 진단으로 들어갔다. 그럼 심혈관은 뭐예요? 허혈성 심장 질환 플러스 심부전이다, 부정맥이다, 빈맥이다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다 넓은 진단비로 해서 1,000만 원 구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뇌나 심혈관에서 해주지 않은 또 5대 혈관이 있어요. 그 5대 혈관 중에서도 4대 혈관 1,000만 원. 그리고 죽상 경화증 100만 원. 이렇게 합해서 5대 혈관이죠. 그러면 4대 혈관이 뭐야? 허혈성이나 뇌혈관 말고 뭐 있지? 라고 생각해. 뭐다? 봐줘. 폐성 심장병이다. 아니면 유의 정맥류다. 아니면 식도 정맥류다. 아니면 대동맥박리다. 자, 이런 게 바로 4대 혈관입니다. 이런 거 진단받아도 이렇게 1,000만 원 나와서 뇌나 심장 쪽의 보장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이걸로 수술하게 되면 심뇌혈관, 이걸로 수술하게 되면 또 관절비관을 따지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40세 남성과 여성 어떻게 해요? 2, 3만 원대 준비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자, 내 몸의 적신호, 보험 준비는 똑같다. 어떻게 똑같다? 내가 내 몸에 어디가 아파서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아, 병원에 가야지 하고 잊어버리고 안 가는 거. 자, 내가 보험을 한번 준비해야 되겠다 했는데 잠깐 생각했다 잊어버리면 1년이 쑥 갑니다. 그래서 내 몸의 적신호나 보험 준비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성비 좋은 보험 판매 종료되니까 치지 않고 준비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매 종료되거나 아니면 어떤 혈관 질환의 보장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보험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최근에 보험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 12월, 올해를 기로로 해서 12월과 1월에 내가 보험 가입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납입 끝나고 해지해도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었던 무해지 보험은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3대 질환, 특히 암보험은 가장 흔하게 쉽게 발생하는 유사암에 대해서 이 보장 금액 줄어들고요. 2대 질환 쪽도 보장 금액 올해가 지나고 나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기 전에 만 30세가 되지 않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요.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시고 지금 30세가 넘으신 성인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보험을 가입하셔야지 진단비를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최근에 핫하게 또 떠오르고 있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에 대해서도 더 저렴하게 챙겨가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빠르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지금 소개해 주신 보험은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이었거든요. 갱신 가져와 주신 이유도 궁금하고 혹시 보험료 안 오르는 비갱신으로는 가입할 수 없을까요? 오늘 강의에 나온 거는 비갱신도 다 가능하고 갱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제가 기존에 있는 거에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는 플랜으로 한번 짜본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내가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 왔을 때 내가 이 보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 보험이 나를 살렸구나 하는 게 진짜 보험의 준비의 기본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기존에 잘 갖고 있는 보험에 하나 더 가져가는, 아니면 없어도 꼭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보험 플랜으로 하다 보니까 갱신형으로 했지만 적절하게 갱신과 비갱신 섞어서 보장의 폭을 넓혀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40세가 넘었다, 나이가 있다 좀 하시는 분들은요. 갱신을 선택하는 게 어떤 보험 가입의 전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 하실 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또 2대 질환, 뇌와 심혈관 케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거 2대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기 어려울까요? 이 심혈관 보험은 따로 유병력자 보험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해서 심사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혈관 질환하고 무관한 질환, 뭐 내가 만성 위염약을 먹고 있다든가 아니면 갑상선 기능이나 항진증, 무릎 치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자율 인수로 들어가고요. 내가 이제 혈관 질환이어도 내가 어떻게 혈압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표준체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할증 보험료가 조금 붙어서 인수해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이 있으신 분들 한번 문의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대 질환은 특히 유병자분들의 가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2대 질환의 집중보험은요. 유병자분들도 혈관 질환에 대한 병력만 없으시면은 건강체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올해 2월 한 2주 정도 남기고 마음이 급해지는 보험의 꿀팁들을 알려드렸어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한 시기니까요. 보험 가입 미루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저도 좀 미뤄왔어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올해 마지막 타이밍 12월만큼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연락만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간단하고 빠르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꼭 챙겨야 될 2대 질환이라고 합니다. 협회 백수원 전문가님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시면서 너무 추우셨죠? 네, 너무 좋았어요. 저도 추위를 많이 타는데 이건 뭐 손이 꽁꽁 얼어가지고요. 정말 뭐 떨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보다 더 추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난 게 이제 추워질 때 2대 질환이 위험하다. 이제 보험 공부를 했으니까 좀 아는데요.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암에 비해서는 그 중요성을 좀 못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2대 질환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요. 실제로 방송을 보시고 작년에 상담했던 고객에 보험금을 지급했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우리가 왜 2대 질환을 챙겨야 되느냐? 앞에 이제 김정덕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한민국 전체 사망 요인 중에 1위는 암이지만 2위, 3위가 뇌나 심장 쪽 질환인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이 높을수록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도 뇌질환이나 심장 쪽 질환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어찌되었건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이 발생되는 질환이 2대 질환이기도 하고 오늘 이제 언급하고 말씀드릴 것 중에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담보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이제 부활돼 가지고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담보들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고 또 하나 재발률도 굉장히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2대 질환을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작년에 저희 방송을 보시고서 이제 상담을 의뢰했던 고객이에요. 74년생 남성분이셨고 기존에 이제 18년도에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어요. 보장 내용이 빠지거나 한 거는 없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상담할 때 2대 질환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완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추가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리모델링을 제안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은 보험료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장은 좋아졌으면 좋겠고 기존의 보험에서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은 리모델링을 선택하자 해서 부부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명보험사에 가입돼 있던 상품을 이제 작년 4월경에 손해보험사의 이제 납입 면제 상품으로 해가지고 이 기존에 있던 상품들에 들어가는 특약들 다 보완해서 했는데 이분이 거의 1년 6개월 만이죠. 작년 4월에 가입하시고 올해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입하고 얼마 안 됐네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가입할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약간 최근이라기 때문에 걱정도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본인은 가입할 때 정확하게 가입했다고 했는데 고지음을 혹시라도 놓치신 게 있을까 봐. 근데 다행히 조사 나갔고 현장 성과 나갔지만은 고지음을 어긴 게 없으셔가지고 2천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받으셨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늦차 얘기했죠. 납입 면제. 이분은 1년 6개월 보험료 내시고요. 앞으로 18년 이상 내야 될 보험료를 안 내셔도 보장이 이루어지시는 거죠. 와, 이걸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증권이었는지 보여드리냐면은 과거에 생명보험사에 가입돼 있던 상품 입원비도 들어가 있고요. 수술비도 들어가 있고 사망보험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대 질환이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보험을 설계해 주신 분이 사실은 잘못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는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의 담보들이 다 탑재져 있었어요. 저 역시도 9년 전에 가입한 보험에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만 담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완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손해보험사의 상품인데 20년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이 되고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쳤던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이렇게 선택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진단서에 상기 환자는 뇌경색으로 내원하여 추후에 외래통은 추가 진료가 필요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딱 3일 입원하셨어요.
수술도 안 하셨고요. 예. 뭐 약물 치료만 하시는 거고 현재 퇴원하셔가지고 일상생활하고 직장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예. 그런데 만약에 기존의 보험과 리모델링 되기 전에 보험을 따져보면은 기존의 보험을 가입하셨다. 사실은 그 보험에서 나가는 거는 입원비 하루치 3만 원이 전부예요. 너무 차이가 큰데요. 네. 3만 원 입원비 그거 받고 만약에 리모델링을 안 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분은 리모델링을 다행히 하셨기 때문에 2천만 그렇죠.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보험료도 안 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 저도 굉장히 이런 사례는 드물어요. 네. 가입하고 2년 이내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는 건 드물긴 하지만 드물지만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님들께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꼭 본인들의 증권을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앞전에 이제 김정덕 전문가님께서 뇌혈관하고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담보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깊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보통 보면은 뇌혈관 하면은 보통 뇌출혈 많이 알고 계시고요. 뇌졸중 많이 알고 계시고 뇌혈관 최근에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신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뇌혈관이라는 크기는 정말로 가장 큰 그릇인 거고 뇌졸중은 그 큰 것보다 작은 그릇. 그리고 뇌출혈이라는 거는 또 뇌졸중보다도 작은 그릇. 그래서 뇌혈관,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모두 함께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그릇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으로 가능하면 보험을 준비하시는 거고 그거가 안 된다고 하면은 뇌졸중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로 예. 제가 언급한 그릇처럼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큰 그릇 안에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작은 그릇도 있고 협심증이라는 그릇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능하다고 하면 허혈성 심장질환과 이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셔야 보험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세요. 그러니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의심을 해보시면서 내 보험 증권을 챙기셔야 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 내 증권 꺼내보고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돼 있는 거 아닌지 확인해 보실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가입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 큰 그릇에 담겨 있는 보장인지 아니면 조그만 작은 종기에 담아놓고 지금 다 가입했다고 느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입의 팁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네.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2대 질환을 준비하실 때는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보험회사인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가입 한도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나 유병자들도 가입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최근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3년 이전에 과거부터 보험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최근 3년 이전에 보험을 준비하셨던 분들 특히나 생명보험사에 보험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꼭 본인의 증권을 열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설계해 주신 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가입하신 1, 2년 사이에 가입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런 담보들을 가입할 수 있는데 3년 이전에 5년, 7년 또는 10년 되신 분들은 꼭 특히나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은 증권을 열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대 질환을 준비하실 때는 재발률도 높기 때문에 수술특약을 꼭 준비하셔라. 수술특약을 준비할 때는 네. 관열과 비관열로 나눠지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챙기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연령에 따라 가입 한도가 굉장히 크게 차이 납니다. 특히나 2대 질환 같은 경우 어린이 보험으로 30세 이하 성인이 가입할 때 일반 성인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가입 한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 가입 한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유병력자라고 해서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게 있어서 못 가입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일부 회사에서 60세 이하에 되신 분들은 1,000만 원까지 이 질환을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병자라서 안 되셨던 분들은 이번 달에 챙기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으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 60세 이하까지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을 받아주는 게 있으니까 그거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주라는 특히 유병자분들이 가입하기 어렵다고 전 알고 있었는데 유병자분들의 플랜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유병자들한테 제가 제안드리는 플랜으로 한다면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실 때 네. 3대 질환 하잖아요. 암, 뇌, 심장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유병력의 경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당뇨나 고혈압으로 봤을 때 암과 2대 질환을 같이 가입하실 때
암을 굳이 세 가지 전부 다 유병자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암은 일반 표준체로 다 하고도 가입을 하고 이대 질환만 유병자로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나한테 좀 더 유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이거를 나눠서 가입하는 거랑 유병자의 통으로 가입하는 거랑 보험료 차이가 나요. 그러니 당뇨나 고혈압은 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암보험은 고지를 하시고 일반 표준체로 가입을 하시고 이대 질환은 유병자로 해가지고 따로 준비를 하시면은 그나마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정보가 특히 어떤 분들께 필요한 정보로 보실까요? 예, 제가 계속 언급했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과거에 유병자로 가입이 거절되셨던 분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연세가 만약에 60대가 넘어가셨다면은 사실은 가입 한도가 줄어드는데 아직까지는 60세 이하까지는 1,000만 원이 가입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예. 챙기셨으면 좋겠고 또 5년 이전, 아까 침에 제가 3년 이전에 보험 준비하신 분들, 특히나 5년 정도 되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증권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보가 활성화된 게 한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생명보험사에 준비되어 있는 보험이 전체다라고 하면 반드시 꼭 증권을 열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족력의 영향이 굉장히 큰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집안에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시간 통해서 이대 질환 왜 가입해야 되는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정리 코멘트 부탁드릴까요? 네, 이대 질환 사실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늦어질수록 가입 조건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늦어질수록 가입 조건도 불리하고 가입 한도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 챙겨서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암보험은 나중에라도 비싸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대 질환은 비싸더라도 가입할 수 없으니까 미리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대 질환 늦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정말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대 질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몇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그리고 몇 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리모델링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3, 4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넓혀보시기 바라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올해가 지나기 전에 특히나 60세 이전까지는 1,000만 원 잠깐 열려있을 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백수원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풍성한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